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신공적으로 있는 것을 봤는데 정신이 입도 하나로 모아지는 그 기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 기운하고 통하는 것이고 우주 기운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기라고 합니다. 정기를 잘 수련해서 간직하고 있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동지들이 다 하마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우주를 통합하고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재결합시키는 큰 역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큰 뜻보다 이번 기회를 축원하면서 여러분 한 모습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앞으로 대등하게 축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심사자 마주 보세요. 차렷 경례. 근데 그때 나온 값이가 얼마냐 그러면 세상 이것이 3,500원입니다. 이 속에서는 중요 문제가 주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중국 통선으로 이루어져 왔던 다시 말하면 이기에 관한 문제의 허점을 아주 조심스럽게 보이지 않게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있으면 여러분 책이 상처를 안 되게 딱 한번 사진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와서는 아마 요즘에 물가 오르고 아마 돈 많은 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양명학을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찡하게 왔던 군사님의 교훈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초기에 사서 공부를 막 시작하면서부터 공자의 맹자 이론이 최고인지만 알았는데 언젠가 조선대학 문제를 갖고 조선대학 이사장을 맡고 계셨던 장영태 지사님 그분 말하자면 초등학교 때 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 저 나름대로 공자의 맹자님을 통해서 우주 대화합, 인류 공동체 이론 다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분 단위 일리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뭔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큰 원리 얘기만 하면서 구체적 문제들에 관한 것들은 구체적 실천적인 이미 사람이 느낀 것에 관한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성인 방향으로 몰아가 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얼른 보기엔 명분은 대단히 크게 보이지만은 실제 실현성이란다거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공감성은 부족한 것 아니겠는가?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인 큰 대경대부 원리는 구체적인 잔잔한 실천의 문제하고 마음의 문제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주자 이후에 나오는 성리학에 의해 나온 원리와 그 다음에 그러면 받아들이는 감정과를 연결시켰던 이 기를 갖고 이 기로 싹 몰아가 보려는 것은 그렇게 크게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씨가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로 설명을 하고 계신 얘기가 왕양명의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데 실을 말하면 이론은 무엇이냐 실천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일본 사람들은 원리만 주장하고 있는 원리를 강조해갖고 거기다 복종시키려고 하는 중국의 이 사서의 이론들을 유학의 이론들을 실천론으로 연결시켜갖고 현대화시켜야 한다 해서 연결하는 것이 일본이 근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서양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양명학하고 연결시켜갖고 실천론, 학행일치적 이론으로 연결되어졌던 것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목을 넘어 중국의 원리 문제만 갖고 빠지면 안 된단 말이지. 그 대목을 관심을 갖고 그런 점에서 일본 사람들은 다시 말하자면 이 성리학을 양명학을 통해서 실사우시 실천학을 통해서 극복했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는 후로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때 짧은 장영서 조선대학 이사장입니다.
조선대학 이사장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조선대학을 살리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조선대학이 살리려면 원리 문제, 가령 민족대학 문제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루어졌던 친파 요소도 있고 근대화 요소, 현대화 요소도 있고 이 역적 놈들 요소도 있고 공사기준도 나오는 것들을 다 받아들여 가면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사상 체계로서 조화시킬 것이냐. 모든 요소들을 받아들이면서 원리의 요소 속에서 항상 공존소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네. 그 말씀하셨던 장영태 지사님, 장영태 은사님의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가슴속에 찡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책이 나왔길래 다시 한번 본다고 보니까 글씨가 작아가지고 전형대 이거 봐도 요거 20페이지 못 읽어. 반복돼 나오고. 그래서 주차하면서 읽고 하다가 안 되겠다. 다시 근본적으로 봐야겠다. 하다가 보니까 다시 여기서 말하자면 백이하고 유아하고 관계와 관련되어진 원리 문제와 구체적인 관계 문제와를 연결되었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오고 있는 동안에 출근하고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조카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아까 하나는 관계라고 또 관계 앞에 뭐라 했어? 접촉하고 관계의 글을 올려주시고 접촉하고 관계 말씀을 우리 교수님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리 그것도 어떻게 그렇겠느냐 그 설명을 하길래 저도 생각했던 대로 모든 관계 혹은 모든 문제들은 궁극적으로는 작은 것들이 안 붙이게 해갖고 전체가 좋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난 유교대학 활동안에 조선대학 교수인 한혜원 선생한테 쓰는 얘기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문제를 적어도 현대 유학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혜원 선생이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는 구체적인 관계의 균형을 통해서 총체적인 관계 안정으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또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를 연결시키려고 해 나가는데 보자면 백인은 아주 큰 원리 문제에 충실한 방향하고 원리에 어긋난 놈들은 다 바로 잡아라. 그런 논리를 전제하고 있는 데 비해서 유아인은 어떻게 하냐 하면 원리에 어긋나건 안 어긋나건 그런 구체적으로 연결시켜갖고 그래서 부부부 조화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다시 말해 실존적 방법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유아이고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 원리에 어긋난 것들은 일단은 다 잠적시켜야 하는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백이었다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서는 두 가지 어떻게 보고 있냐. 원리에 충실해 나가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문제를 실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 문제를 이제 오늘 다음에 이제 내일 설명해야 할 중용에서 말씀드리자면 총체적인 원리와 구체적인 조화와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는 현대 학문적 방법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라고 설명하냐?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변증법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총체적인 원리와 구체적인 타협과 타당성과를 조화시켜 나가는 모든 관계를 총정리해 나가려고 하는 방법이 뭐라고 설명하냐. 그것을 적어도 독일에서 발생시켰던 사회학자들, 다시 말하자 학문적 관계를 사회학적으로 정리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 원리적인 입장만 갖고 해결을 나가지 말고 원리적인 입장을 구체적인 관계와 관련시켜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 그런 방법으로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모든 방법을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변증법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입장을 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이 막스 베버에 관한 문제를 좀 책을 보다가 막스 베버에 의해서 이 내용들은 서양의 방법들 모든 학문 체계를 모든 이론 체계를 싸움 붙여가고 한나가 여름 이기거나 저놈 이기거나 하려고 깨려고 하지 말고 그놈 장점 저놈 장점을 모아가지고 전체 중에서
임의를 살려나가는 방법을 하자 하는 이론으로 바꿔져가는 것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특히 법사회학, 학문사회학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총체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막스 베바라고 하단 말이에요. 영어로 발음하면 웨버고 막스 베바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막스 베바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방법들이 오늘날 더 힘차원되어가지고 오늘날 말하자면 차원적인, 다차원적인 관계의 정립에 방향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냐.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서 말하자면 백이와 유아의 관계를 보면서 이런 방법 가지고 문제를 조화시켜야겠다 하는 얘기를 제1단적이 3권에서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4권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또 복잡해진 것들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 문제에 있어서 총체적인 문제 접근할 때 누구든가에서 어떤 부분에 총체 이론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적인 말을 쓰고 있다 한 말을 설명하셨던 여기 이 교수 부분을 다시 한번 읽다 보니까 서러운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반복과 같은데 그 안에 강론 부분들 다 분석해 놓은 것들을 보자면 그 제목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한꺼번에 짬뽕 해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그 두 개의 이론들을 평론과 강론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접근해 간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나오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지금 시간에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 이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범사는 응합해 반드시 배우는 바에 따라서 해 나가다 보면 배우는 바가 원리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펼쳐지고 강론하고 깨지고 하다 보면은 영활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 관한 의미가 다른 것을 죽여볼 것이 아니라 영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 세포 부분에 관한 것들의 의미를 안 죽이고 서로 간에 연결시켜 나간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복잡한 문제를 구체적 타당성을 살려나가면서 원리 중심으로만 키워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리를 종합해 가면서 문제를 처리해 나가면서 서로 간에 그걸 장점화시킨다. 원리만 살릴 것이 아니라 부분도 살린다 하는 입장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말을 문제로서 던져놓고, 내용에서는 여기서 말한 대로 응학회 영활 처리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학회 영활 처리 문제는 그 다음에 해 나가다 보면 이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쪽에서 보자면 이 영활 처리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하는데, 70페이지에 있어서 아까 말한 그 제일 첫 줄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성 문제하고 영활성 문제하고를 두 개가 조화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잔소리가 길었습니다만 다시 들어가서 진행해 돌아갑니다. 안경을 뜯는 걸 좀 속도를 읽으면서 말씀드립니다. 범사 모든 일은 반드시 응학해 배운 바에 따라서 해서 맞춰야 한다 말이다. 응학해 배우는 바를 죽이지 말고 살려갖고 맞춰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영활처리, 원리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문제가 서로 충돌되고 죽여보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모아서 만나서 조화를 이루어서 문제가 처리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일본을 처리하다 또 잔소리가 됩니다만은 최근에 이 칼 막스 이론이, 자본론 이론이 미국 경제학자인 사뮤엘슨에 의해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것이 25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위원 미국 업적으로 사뮤엘슨 업적으로 평가가 되었고, 사뮤엘슨은 바로 말하자면 오늘날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충돌하고 서로 죽이려고 붙어를 서로 살려나가는 방법이 뭐냐, 칼 막스 이론에 의해서 여기 얘기대로 영활처리에서,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적인 원리 효율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과 사회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양보해가며 타협해야 한다는 이론과 사회주의와 원리와 자본주의 원리가 둘이 하면 누가 1등이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조화시켜 놓으면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도 설명하고 있는 칼막스 이론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설명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자본주의 이론 이길 거냐 사회주의 이론 이길 거냐 갖고 싸움다 갖고 그렇고 싸움 붙이기만 이기도 하고 있는 집단에 의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그 25년 전에 이르던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찬란한 명가가 싹 덮어져버리고 자본주의가 이기든지 사회주의가 이기든지 기독교가 이기든지 공산주의가 이기든지 둘 중 하나야지 나머지 이런 이기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오늘날 와서는 지금 그때 25년 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칼막스 이론은 하지만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및 배치면 서로 공동적인 협력을 이해한다 하는 이론은 딱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가 이길 것이냐 갖고 둘 중 하나가 이겨야지 둘이 타협해서 안 된다는 이유를 밑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히 보자면 예수님 생각하고는 달리 누가 주도권 잡을 생각이 밑에 딱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또 그 생각은 끝나버렸구나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었고 유럽 공동체 속에서 다시 그것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다시 말하자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 간에 죽이기 하면 살리기 사원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부분 개혁해 나가면서 타협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오늘 바꿔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자면 오늘날 와서는 그 새로운 철학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및 베스팅문 영어로 말하면 코디터미네이션이랍니다. 서로 간에 공동적인 장점을 살려나가면서 조화시켜가는 이론을 이상되게 만드는 되지 공산주의 왕초가 난다거나 자본주의 왕초가 이등해야 풍토가 돼야 할 것이냐 자본주의 이론 왕초를 아무렇지게 하면서 사람 뺏기게 갖고 뒤에서 내려먹고 돈 빨아먹고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 주역을 주고 있냐 그 문제가 오늘 문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시간 있으면 다시 젊기만 하자면 다시 가서 독일 가서 공동 디터미네이션, 코디터미네이션에 관한 철학을 좀 쫙 과감하게 이런 좀 수입해 와서 제가 또 머리에 좀 넣어매고 요새 말하자면 전압계라고 하는 그 목사 떠들고 있는 거 1등 한다면 그 사기치지 마 이마 그게 좀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 이론들이 오늘날 다시 무엇으로 나오냐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사기치지 마 하는 얘기를 바로 어떤 쪽의 지식인들이 유나무에 대통령 한다면 사기치지 마 정정당당하게 본연은 이 인물로 돌아와 그런 입장으로 현재 돌아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이 부분을 어제 저녁에 새벽에 읽다가 보니까 또 읽고 해진 것이 이 속에 숨어있는 근본 뜻이 뭐냐 백이가 1등이냐 유아이가 1등이냐 그따위 짓거리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서 장점 살리고 서로 간에 싸움 덜 붙이고 코디터미네이션 서로 공동적으로 장점 찾아서 타협을 이루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 이론이 밑에 깔려있다는 얘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여기 말하자면 백이와 유아의 관계는 서로 공동결정 내지 서로 장점 살리기 방향으로서는 타협될 수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전에 관한 내용 설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이라는 사람은 비기분이면 불사하고 비기우면 불구하였다.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불사 임금으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친구가 친구답지 않으면 저놈 사귀를 하는 놈이 아니다 할 때는 그럼 친구로 삼지 않고 만나지도 않아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불입부 악인지조 맞다 못된 임금의 정부 밑에 가서는 그 밑에 가서는 그쪽 불입 그쪽에 취직하려고 공무원 시험 보려고 원서도 안 내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나쁜 조정 정부 밑에 가서는 불입 거기서 공직자의 소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불여 악인지 여악인 그리고 나쁜 사람 선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더불어서 말도 안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자면 깨끗한 사람은 철저하게 뚫고만 그때만 때껍질이 무슨 놈으로 상대를 안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나는 참 백설같이 하얀 사람이 너희들을 만난다. 그래서 이부 악인지 조 하고 여 악인지 은 그래서 악인지 조정에 하지만 나쁜 임금 밑에 들어가서 충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쁜 사람과 더불어서 말하는 것, 나쁜 놈하고 대화, 친구하는 것, 이것들은 또 말하면 무엇과 같냐? 그러면 이것들은 이 조관, 조는 아침 적자가 정복이죠. 관복이죠. 임금님 모시고 있는 관리의 복당을 다 정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조관, 삼관대에 어디다 이 머리를 관을 정장을 쓰고서 그러고도 좌우 도탄이란 말은 먼지 투성이 그 다음에 먼지와 잿더미가 다시 말하면 더러운 땅바닥에 앉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추오 악인지심 그러면서 마음은 무엇이냐면 못된 놈 신법을 내가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 그런 못된 놈의 신법을 내가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런 놈하고는 흡사히 말하면 좋은 전공이 있고 그 다음에 흑판에 앉은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나쁜 놈의 신법을 내가 따라가는 것과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도 안 어울린다. 그래서 비유해서 그놈을 다시 표현을 많이 듣지 않으면 추오 악지심 악인 그래서 나쁜 마음을 가진 놈은 내가 추오 거듭 미워한다. 추자는 추로보다는 추오라고 볼 수 있는데 태오라고 태오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여 이 향인 입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기에 고향 사람하고 같이 나란히 서 있는데 향인하고 사여 향인이 고향 사람 같이 서 있는데도 만약에 그 관이 부정한다면 그 사람이 관을 다시 말하면 복장을 단정을 하지 않고 함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관이 부정 반드시 가슴 쓰지 않고 비틀지게 쓰고 수천놈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놈하고는 망망연거지 망망은 8월만 짜니까 망망한 말은 말하자면 빠이빠이 하고 똑같겠죠. 망망연거지 막사이 너보는 아주 갈 떨어져 너가 같이 함께 안 가야 그래서 망망거연지 연거지 그래서 망망연 그러면 멀리해서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것이다. 그 말로 쌀 말하자면 못된 놈하고 자리도 같이 하지 않고 못된 놈하고 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같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무엇이나 하면 망망 그 사람은 약창 그 다음에가 지금 글자가 몇 자가 잘 보세요. 몇 자가 지금 빠져갖고 붙인다면 그 하나 넣으십시오. 약창 매연 몇 자는 삼수변에다가 면한 면자 쓴자가 몇 자입니다. 그 다음 몇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더럽힐 매 같지만 아래 흙탕물을 찍은 것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칠판 어떻게서 그쵸 여자만 쓰면 돼. 여자가 더러운 몇 자요? 네. 그 대목을 거기다가 약장 은 사이에다가 몇 자를 하나 빠졌으니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어자가 지금 빠져 있는 데가 두 번이나 빠져 있습니다. 그 셋째 줄 가운데 약장 은 사이에다가 매 하나 넣고 안 돼? 됐어? 아. 그리고 그 몇 자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줄 밑에 제일 끝에 있더만 능 사이에도 몇 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동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무게를 다섯째 줄에 제일 끝에 나자 앞에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시 말하면 몇 자는 뭐냐면 네가 어찌 나를 더럽힐 것이냐 한 점입니다. 오늘 시간 가지만 기왕 좀 응답해서 또 재밌는 소리를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둘째 줄부터 보십시다. 이부 악인지조
못된 임금의 조정에서 이번 그 자리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고 여악인은 나쁜 놈하고 못된 놈하고 어울려서 말하고 떠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어서 이것은 못된 놈 조정에 들어가고 그놈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흡사히 말하자면 여의 조의 조관 관복을 입고 예감이란다가 벼슬아치 옷을 정복을 국가의 정복을 관복을 딱 입고서 관복과 관을 쓰고서 좌우 돛탄 흙탕 먼지 가운데 펄쩍 앉은 것 다시 말하면 장차관 정복을 입고 아주 별자리가 별 달고서 흙탕물에 펄컥 앉은 것과 같은 것과 같고 이것은 말하자면 추호 악인심 나쁜 놈 마음을 미워하면서도 흡사히 말하자면 사여 향인이 휩사히 말하자면 고향 사람하고 나라에 서 있으면서 그놈이 모자 하나도 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비틀리게 뜬 놈하고 앉았다면 그놈하고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망망 면거니 흡사히 그놈한테 나 너한테 안 어울린다고 말이야. 망망이 너하고는 가까이 한 근근 망망 근근으로 반대 너하고 가까이 안에 저만치 가 너 저만치 가 그렇게 해갖고 약장 매연 흡사히 그놈이 더러운 놈 그놈에서 떼껍데기가 뭔지가 내한테 올까 싶어서 약장 매연 그놈 더러운 것이 내한테 들어올까 그 몇자는 더러운 몇자입니다. 몇자 반대는 뭐있냐 그러면 다른 말로 몇자하고 저 반대는 기와의 순수에 아주 가짜로 쓰는다. 기랄 기자에다가 30년을 쓰면 여자가 뭔자예요? 네? 이 교수 이 기랄 기자 30년에다 쓴 기랄 기자 뭔자예요? 잘 아지 않아요. 요 깨끗을 결자요 간자가. 그러니까 바로 말 몇 자는 결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흡사히 말하자면 더러운 물결이 내한테 붙을까 싶어서 머리 한 것과 같다. 그것이 바로 배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 성품이 더러워질까 싶어서 말씀합니다. 그 배기와 같은 뜻이 어떤 것이 뒤에 나온 거죠. 그러므로 이 제후가 이 수유 선기에 사명하여서 이 지은 지자로 만약에 어떤 벼슬아치가 청구로서 붙어서 결 깨끗한 결자 그 결자 다시 써보자면 얘가 깨끗한 결자리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나중에 오기 찾아볼게 그래서 말하자면은 제후가 하지만 장관급에서 수유 선기 사명 이금으로 받은 명령이 야 이 사람 만나갖고 크게 한번 세라 구상해라. 그래서 선기 사명 좋은 사명을 받아 가지고서 그 사람 보고 이 얘기하려고 불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그래서 이 지휘자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너 나와서 얘기해라. 예를 들면 요새 말하자면 윤석열 그렇게 그 얼마나 쉬워 그 기랄 기자에다가 돈 깨끗하면 복받아야 그리고 복장을 쓰는 거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간자체예요. 그 결자 그래서 흡사 이 기자는 상당한 얘기예요. 석삼사에다 쫙 끼져놓다가 푹적푹자지 줄기가 혹시 주렁주렁 달려있잖아요. 이것이 석삼사에다 끼져놓은 게 통념푹자란 말이에요. 요 같은 것들이 간자체의 이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세종대왕께서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아서 그 뜻을 싫어 편히 못할 놈이 아니라 자기 뜻을 중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놈이 드물어. 그러니 내가 26글자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뜻을 쉽게 펼치게 하고자 한 따름이니라. 그것이 한눈 맺는 것 뿐이 아니라 똑같은 말로 하면 간자체 맺는 취지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유하에는 아니 이 백인은 그래서 가령 임금이 계우를 시켜갖고 할 얘기 있으니까 지금 좋은 일을 나오라 라고 해서 불러냈다고 할지라도 그 임금 더 지극끼리 뭐 짓거리라고 안 가본단 말이에요. 그 이 내용이 꼭 어디다 써먹었냐 하면 현재 가령 윤노 대통령께서 누구 나오라 근데 지금 요새 그 당권 후보 한 사람들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했다가 지금 그 여자 뭐 나경원. 똑똑 여자가 나경원. 가가 이제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요새 딱 부탁하고 올라가고 가서 이제 그쪽 지명한 사람 손잡고 다니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텔레비 신문 나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오라간 사람들은 좋아하고 줄줄 따라간 사람은 뭐냐 백이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놈들. 그렇게 나는 안 가보라. 그것이 백이의 성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흡사히 말하자면 우리끼리 대권 잡기 위해 와야 그런데도 백인은 안 가버린다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불쑥이 오라 그 초청장에 왔는데도 안 가보라. 그러다 보니까 왜 안 가보냐? 불수야자 안 가버린 사람 무엇이냐 그러면 시역 불설 치이 그 속에서는 여기 설을 깨끗을 설자인데 깨끗하지 않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나 그것대로 똑같이 어울리기 싫다 그래서 안 가버린 것이다 그 뜻이다. 이것이 똑같은 뜻이 백인은 그런 데 비해서 유하에는 어쩌냐 유하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유하에는 불수 오군 못된 임금 못된 짓거리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나자고 그러면 그래도 임금님이 만나자고 했으니까 내가 심부름을 해야지 쪼르르 따라간다 그 말이야. 그것이 말하자면 불수는 부끄러워하지 않단 말이야. 못된 임금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 유하의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단 말이야. 내가 깨끗하면 되지 임금이 더럽다고 해가 그래 임금 안 만날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 그 말을 하면 뭐라 하냐 유하에는 불수혹은 못된 임금이라고 더러운 오자는 똥을 찌끄러지 오자야. 몸뚱아리에 구렁내가 난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불수 그 사람을 내가 부끄러울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불비 하관 아주 낮은 관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불비 나 스스로 내가 창피스럽게 나를 깨져야 한 것과 핑계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불비란 말은 천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인하면은 불은현하고 그 자리에 말단 공무원이라고 거기 말단 자리라도 나가면 임식이라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은현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어이른 기운을 감출 필요가 없이 다 있는 대로 다 발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필이기도 그래서 나는 자기 도리를 다 할 뿐이다. 그 다음에 유실 이 불원 유실이란 말은 감투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꼽 인사하고 설에 인사 안 왔다고 해갖고 임명 안 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리 앉아버린다 할 때도 조교티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라고 않고 앉아버려. 그럴 때도 나 안 오라고 했으니까 괘씸하다 해갖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꾹 참고 기어오면 터겠지.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말하자면 유일이라도 불원한다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액궁이라도 이 불민 액궁이란 말 액궁이란 말 아주 똥물기지 가난하단 말이에요. 아주 궁색하여도 이 불민 그것을 고통스럽게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때 이게 뭐라고 설명하면 그 사람은 뭐냐면 여기 한자로 하면 그냥 이인데 앞에 임을 붙인 것도 똑같이 이거든요. 니 아를 중말로 하면 뭐죠?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예수 단석 나정이라도 즉 내 옆에 와서 깨 활딱 벗고 함부로 버정머리 우통 벗고 다시 말하면 정정을 그냥 무례하고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그때 뭐냐면 니 언능 네가 어찌
허니 능히 나를 더럽힐 수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자면 너는 비록 네 멋대로 하고 있을지라도 어찌 네 언능 아까 거기다 아 사이에다 못 넣는다고 매를 매야 하냐. 매야 돼. 네가 어찌 함부로 하고 다닌다고 해서 네가 가령 술 처먹고 버령머리 없는 짓을 한다고 해서 내 인격에 손상이 될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뜻이다. 그래서 이두목에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서 좀 무례한 이 얘기가 됩니다만은 이것이 예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지산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 3학년 4학년 때입니다. 지산 초등학교 때 그때 장영태 지사님께서는 지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담임을 하고 그런데 6.25가 나갔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학생들 전부 뭐라 그래갖고 지산 초등학교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라는 게 이제 선생님도 눈치 보느라고 몰라. 근데 학생들 모아놓고 아 치임은 빛나라 이강 자학백선 줄기줄기 갈치 선생님 시작하냐. 가르쳐. 그건 누가 학생들 노래 잘 가르치고 학생들 설명 잘 필요 없지 않니. 그러니까 내 선생님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말 잘 쓰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골라서 당신이 해. 그래갖고 임명을 했어. 그 누구였어? 지산초등학교 장배산 줄기줄기 아침을 빛나라 이강산 학생들 가르쳐 임명을 받은 사람은 장영진 지사예요. 그 지사는 장희 선생님이죠. 그렇게 장백산 줄기줄기 장백산 줄기줄기 김일성 장군 그걸 해라고 안 할 수가 없지. 그냥 뭐 잘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인민군들 입장에서는 아, 저 학생들 부려먹을 때 지시할 사람은 장영태 부르면 쓰구나. 그래갖고 장지사, 장영태 선생님, 장영태 선생님 불러다가 노래 가르치라면 가르쳤지. 그때는 당시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요. 조선인민공화국 명령에 안 따르면 안 되지. 그래갖고 이제 가르쳤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딱 와버렸어 이제. 그렇게 그때 공산당들한테 가서 노래 가르치고 해라는데 줄도 따라가기 누구냐? 그래갖고 본때를 잘라야 돼. 거기서 잘린 사람이 제일 학생들한테 인기 있고 어쩔 수 없이 해라고 함께 말 잘 듣게 시켜먹었던 장영태 지사가 불려갖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장백산 줄기줄기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